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 확대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소 중견업체로 제한하고 담배와 축산 가공품 등이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 과열 및 유사수신, 자금 세탁 등의 사회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총롬의 정석투자 MC 김민아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이었다는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평택총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마감 꼼꼼히 정리하시고 내일장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구체적 지수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장은요 0.70% 상승하면서 2355.4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수급 동향은요 외국인 2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요 0.62% 상승하면서 833.0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인과 개개인은 신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기관은 나홀로 매도를 펼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에서요 삼성전자는 0.21%대 상승하면서 47,5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에서도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간불을 달렸고요. 신라제는 3%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포스코캠텍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6%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은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1교시는요, 근래 핫했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핫5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금주의 종목 검색어 핫5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콤텍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신원이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현대 로템이 세 번째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JCN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난티가 5위에 등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윤학 부장님. 네.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 그 대부 경협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 같고, 일단 제가 그러면은 코스피 세 종목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콤텍 시스템입니다. 콤텍 시스템 적정 주가는 2,000원, 종가 1,620원, 비교값은 0.81, 소폭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지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상승이 또다시 나온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단기 상승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신원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남부 경협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적정주가 3,600원, 비교값은 0.69,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면 중기적으로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사실 뭐 최근 근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비교값은 1.46, 지금 약 40% 정도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고, 차트를 살펴보면 이 종목 중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이제 살짝 이제 움직임이 좀 좋지 않으면서 그 추석 전에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협주들이 사실 전통적인 경협주들이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중기 추세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21선 위에서 위치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렇게 해서 코스피 세 종목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선 우리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최근 이슈가 많은 세 가지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콤텍 시스템입니다.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제 안한 IT센이 지분을 인수했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두 기업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5월에 그 자회사 SS산업의 아스콘 관련 사업이 부각되면서 남북 그 도로 연결 관련한 그런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은 제4이동통신 관련주죠. 그래서 관련 테마로 계속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흐름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만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면서 상황이 좋으면은 계속 끌고 가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단기 매매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유자는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보유했다가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은 5월에 처음 움직임이 나왔었죠. 당시에 그 자회사죠, SS산업이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북한의 도로를 연결하는 건설하는 그런 이슈가 불거졌었는데요. 당시에 이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대북 테마주로 편입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IT센이 이 콤텍 시스템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 두 기업이 IT 서비스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한 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4이동통신 테마로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4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 정부 들어서면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상 제4이동통신이 탄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또 테마가 움직였을 때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콤텍 시스템의 차트인데요.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5월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IT센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단기에 갑자기 크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단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테마주들이 거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 흐름에 맞춰서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하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반복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원인데요.
신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개성공단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3차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강한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북미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반등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아직도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외화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가동되기까지는 아직도 어려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아직도 대북 제재를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의 움직임 자체만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또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또 물량 확보가 된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최저점이 1,7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2,600원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작은 것 같은데도 상당히 큽니다. 고점에서 하락한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반등할 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5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이런 데서 추세 접근을 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충분히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반복하시는 게 역시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동서해안 그런 철도 그리고 도로건설 이런 언급을 하셨었죠. 그래서 연내에 도로나 철도 사업을 착수를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철도 테마주죠. KTX나 이런 것들을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역시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철도 관련한 철도를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실 이렇게 테마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테마에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보유자는 반등 시에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가 사실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불안한 구석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이용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북 테마주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대북 테마주들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에는 또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기대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역시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 대응을 반복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흐름까지 짚어보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종목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가 남북 경협주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단기 매매가 유리하다는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금주의 종목 검색어 핫5 중에서 나머지 코스닥 두 종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닥 나머지 두 종목 제이시온 시스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8,600원, 오늘 종가는 7,190원, 비유가 0.84 소폭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0일 이동평선 밑에 계속 이제 낙폭이 좀 큰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60일선이 120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중기 하락 추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마지막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9,800원, 비유값 1.14 소폭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 차트 보면은 60일선과 120일선, 지금 60일선은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매우 강한 그런 상승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요, 3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에 놓여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봉주 선생님? 네, 제이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정부가 DMZ 내에 지뢰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겠다, 그런 그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시온 시스템이 드론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는 기준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이런 그 이슈를 가지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도 기준을 세워서 목표 수익을 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한번 단기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 다만 기준을 세워서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은 무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육군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어떤 그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또 그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럴지는 또 향후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 대북 테마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좀 거쳐야 할 그런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격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 뭔가 확실한 이슈가 있고 뭔가 확실한 그 사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은 확실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JCI 시스템의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사실 그 고점 작년 12월이었죠.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그 대북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테마주로 움직인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가는 꼭 정해서 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느냐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볼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로 짧게 대응할 것인지 그건 그때 그 대응을 강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기준을 세워서 대응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을 한번 해보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입니다. 금강산 관광 관련 테마주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전부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다 선정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단기 접근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난티는 금강산의 골프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마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하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난티는 최근에 그 리조트 관련해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조트를 전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관광객이 들어가는 건 외화가 반입되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가 풀리려면 역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모든 것은 미국의 마음에 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만 반복하자는 건 역시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확실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의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또 유엔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에 그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적당히 이용하는 그 정도 매매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는 그 정도 대응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도요, 남북 테마주로 묶여 있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슈에 맞춘 대응을 권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오윤학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HTS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하우를 100%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메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조건 검색 시, 그래서 HTS에서 이제 종목을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연휴도 이제 끝나기도 했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임에서,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데,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비교 차트와 이제 매트릭스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부는 저런 내용을 방송에서 말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강연회를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 기능도 잘 활용을 못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비교 차트 같은 경우는 지수 차트, 그리고 업종 차트, 종목 차트 등을 한 화면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서 한눈에 쉽게
비교를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나 지수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연관성 이런 거를 이제 추세 같은 거를 이제 파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간의 어떤 연동 관계, 또는 뭐 미국의 마이크론 주식과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 간의 상관관계, 또 다우존스 지수와 코스피 지수, 또 최근에는 상해 지수와 코스피 지수, 이런 이제 지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는 다우존스 지수를 코스피가 따라가는구나, 지금은 상해 지수를 한국이 추종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같은 테마주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북 경협주, 또 대북 리스크 관련된 테마주들 중에도 한때는 같이 움직였지만 비교 차트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화면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제 주황색이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인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빨간색이고 SK하이닉스가 녹색인데,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까지도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종목들은 서로 좀 어느 연관관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텍하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한때는 이제 대북 리스크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퍼스텍은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방산주로 구분이 됐는데, 갑자기 지뢰 제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북 평화 관련된 그런 주식으로 또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 차트를 통해서 움직임을 살펴보면, 내가 이 종목을 따라가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 차트입니다. 매트릭스 차트는 2 곱하기 2, 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그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지수와 종목을 한 화면에 나타내는 건데, 지수나 업종 또 테마, 지수, 어떤 해외 지수가 됐건 파생 상품이 됐건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느냐, 주로 장중에 분봉을 파악할 때, 또는 장중에 어떤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관심 종목이나 테마주 안에서 그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1등주와 2등주에 대해서 이제 정호영 대표님이 교육을 한 내용이 이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1등주의 움직임이 분봉상에 나타날 때 나머지 매트릭스 차트에 있는 2등주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분봉 매매를 한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6개의 칸으로 나타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원하는 종목이나 지수를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차트하고 매트릭스 차트 정말 한 번만 사용을 해보면은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지만 쉽게 이제 간과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이제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비교 차트와 매트릭스 차트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겹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와 관련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간단한 종목 상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무료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663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바이오 솔루션인데요. 매수가가 53,400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34% 정도 실으셨는데요. 적정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오 솔루션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1,100원.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는 약 45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적으로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적된 기업 가치도 역시나 이 적정 주가 산출 공식에 의하면은 상당히 낮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요건을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족을 못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해가지고 이제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적정 주가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우 좀 갭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적정 주가와 매수가가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기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합정은 F고요.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는 일단 뭐 손절을 10% 정도로 보통 많이 정해드리는데요. 하락이 16%가 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그 손절을 짧게 정해드리면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손절을 하자. 20%에는 손절을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3,4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죠.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죠. 지금 10%가 넘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계속 홀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추격 매수와 기준 없는 대응, 그렇기 때문에 뭐 F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뭐 반등이 나오면 일단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본전에는 매도를 하고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에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종목은 제가 26,500원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에 100% 이상 나온 종목을 여기서 추격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2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재매수를 노려보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981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현재는 18만 1,000원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가 18만 9,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10% 정도 실고 계신데요. 적정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석유 적정 주가 33만 8,600원.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이제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석유의 주가가 5만 원 이하일 때도 이미 적정 주가는 20만 원 가까이 갔던 이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 이후에 지금 단기 조정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오늘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접근했다, 이렇게 또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 저희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D고요.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런데 단기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1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플러스 5% 이상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 수익 목표를 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번호 9053님의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로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15% 정도 싣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추로셀 적정 주가는 12,400원, 오늘 종가 11,450원, 그래서 비교가 0.92, 적정 주가하고 오늘 종가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 이미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 보면은 중기적으로도 지금 뭐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계속 이제 갭이 벌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금 너무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기와 단기가 모두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종목이에요.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00원인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10%가 넘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그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상장 폐지 관련한 그런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정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묶여 있었던 분들이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할수록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의 매도를 한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쉬우시겠지만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뒷번호 3559번님의 문자입니다. 시노펙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10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10% 정도 싣고 계신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노펙스 종목 적정 주가 2,000원, 비교값 1.73, 약 2배 가까이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 지금 오랜 기간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폭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이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조 선생님. 네, 학점은 쉬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플러스 15% 매도, 그리고 하락하면은 3,250원에 한번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약간 높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0원이면은 이 정도인데요. 지금 단기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가격인데요. 사실은 지금 정도 가격까지 기다리셨어야죠.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단기에 강한 그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는 아래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250원에 10%를 추가하십시오.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춘 이후에
그래도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로 15% 정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가요, 8245님의 문자인데요. 우리 기술을 매수를 하셨고요. 203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연구원님, 적정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기술은 적정 주가가 1,000원, 그리고 비교값은 1.69, 이 종목도 2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말씀드리면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9월 달에 지금 접어들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좀 낙폭이 크면서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를 1,000원으로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두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3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뭐 매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 없이 대응을 해서 뭐 그렇게 지금 학점을 매겼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기준 없이 대응한 건 상당히 좋지 않죠.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철도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계속 받았을 때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역시 기준 없이 대응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수는 잘하셨지만 기준 없이 대응하셨고요. 향후에는 그 기준을 꼭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0%가 넘어가면 손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10% 정도로 짧게 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모두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연휴였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cks rise at the open as Apple leads tech higher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주가 지금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오늘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사뿐만 아니라 오늘 아마존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빵주들이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는 소식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요. 단연 이슈는 이제 연준 9월에 FOMC가 발표가 됐습니다. 25bp 인상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중간 선거 개입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다시 좀 부각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캐나다에 대해서 나프타 협상에 관련해서 너무나 느린 대응에 좀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좀 기사 추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연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한 부분인 만큼 큰 동요는 없었다라는 분석인데요. 또 한편 내년에는 또 3번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또 1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지금 FOMC도 역시나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인상에 대한 예상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도 크게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지금 또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또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또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는요, 이제 완화적이라는 표현, 즉 accommodate라는 이 단어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또 2021년 금리 점도표 등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화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삭제했지만 그동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구 삭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미중 무역 전쟁 끝나지 않은 이슈인 만큼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중국 본토 증시가 이 글로벌 주가지수 협체인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즉 FTSE 이 러셀 지수에 편입된다는 호재 속에서도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54% 하락해서 2791.77에 마쳤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도 1.26% 하락해서 1429.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FTS 러셀이 내년 6월부터 중국 A주 증시를 이 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중국 증시 하락세를 좀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제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8월 공업 이익 증가율이 전월치보다 거의 반토막 난 이 9.2%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 둔화를 좀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미중 무역 전쟁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계속해서 중국 증시 짓눌렀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4.2%로 월가 예상치 4.3% 이 부분을 좀 못 미쳤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2.0%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마지막 소식은요.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허리케인 영향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이 청구가 완전히 반영된 이 부분이 좀 첫 주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실업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향후 몇 주간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월가 예상치는 20만 6천 명이었고요. 사실 이제 전주에서 1만 2천 명 증가했던 이 기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4주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빵주가 후실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봉추 선생님과 내일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이 우리 증시에 전기전자주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내일 장에도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에는 약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도체나 그 전기전자 쪽에서 반드시 상승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이 계속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지수가 지금 2350선, 코스피가 2350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수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그 파생 쪽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그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과 그 디커플링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런 어떤 흐름, 중국 그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는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수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적당한 종목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비중을 축소하는 그 정도 전략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단기 흐름이요,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찰하라는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정석,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는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내일은요, 내일 밤 10시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저희는 다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